집합입니다. 두 번째 단원이죠. 어쨌든 뭐 그 도형의 방정식 파트를 넘어서 이제 집합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왔는데, 집합을 제일 처음에 배울 때는 뭐 그런 얘기 하잖아.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얼굴이 잘생긴 남학생의 모임에 승준이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죠. 없어요, 절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하지만 엄마 아빠 또 잘생겼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것은 객관적인 것만, 주관적인 거 말고, 맞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개념들이 있는데 그게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걔는 잘 안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기호를 가지고 있는 형태의 내용들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뭐냐면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라는 거는 거꾸로 생각하면 무한집합도 있다는 이야기고, 집합의 원소가 꼭 유한개일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원소의 개수를 세려면 유한집합인 경우에만 셀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NA, A의 넘버, 원소의 개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A가 만약에 공집합이면 NA는 얼마? 0이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거, NA가 0이면 A가 공집합인 거는 맞거든? 근데 NA가 1일 때 A가 어떤 원소를 갖고 있는지는 특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원소의 개수로서 집합의 속성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건 NA가 0이 되는 경우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문제로 갔더니 조금 복잡했던 것 같아요. 1번에 보니까 1 곱하기 2분의 1, 2 곱하기 3분의 1, 3 곱하기 4분의 1, 99 곱하기 100분의 1, 저런 것들을 다 갖다 곱하는 게 기말고사 때 나오겠죠. 그 유리식의 연산, 부분분수로의 변형을 이용해서. 근데 지금은 그건 아니고 이 집합 A의 원소 중에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집합 B가 돼가지고 NA에서 NB를 갖다 빼면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숫자들 중에 겹치는 게 있어, 없어? 하나도 없죠. 왜냐면 분모가 2분의 1, 6분의 1, 12분의 1, 그 다음에 20분의 1 이런 식으로 분모가 점점 커져나가는 거니까 맨 끝에 있는 숫자는 9900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점차 작은 숫자들이 있는 거죠. 몇 개 있는 겁니까? 아니지. 99개지. 어디를 보는 거냐면 이게 1 곱하기 2분의 1, 2 곱하기 3분의 1, 3 곱하기 4분의 1, 99 곱하기 100분의 1 이런 식의 규칙을 가지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만약에 규칙이 안 가지고 있어서 네. 98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점점점이라고 하는 게 규칙성 있게 쓰여진 것입니다라고 하는 걸 뜻하는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원소를 놓을 건데 98 곱하기 99분의 1만 하필 없는 집합이라면은 집합 자체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다 써야 됩니다. 원소를 그때는. 어쨌든 그래서 이 그 분모의 왼쪽에 있는 숫자를 보니까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거다? 99개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 근데 이 99개 원소 중에서 뭘 찾아야 되는 거냐면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가 몇 개인지 찾아야 돼요. 유한소수의 특징은 뭐죠? 끝이 있어요. 끝이 있는 거고, 이거를 분수로 표현해 봤을 때 분모에 뭐만 있어야 돼? 유리수. 2하고 5만 있어야 되죠. 네.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5분의 1, 10분의 1은 0.1이라고 하는 유한소수가 되는데 2 곱하기 3분의 1, 6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소수가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 숫자들 중에서 2와 5만의 곱으로 표현될 수 있는 숫자는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불리해지겠죠. 왜냐면 예를 들어 2의 세제곱 8 한 다음에 5 같은 걸 갖다 곱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옆에 있는 숫자를 갖다 곱해가지고 분모에 둬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가능한 게 별로 없어요. 제일 처음에 1 곱하기 2분의 1 되겠네. 1이 있긴 하지만 곱해서 그냥 2가 되는 거니까요. 이 하나 유한소수. 2, 3 안 되죠. 3, 4도 안 되죠. 근데 뭐가 되는 거냐면 4, 5가 됩니다. 4가 2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5, 6 안 되고 6, 7 안 되고 그런 식으로 갔을 때 뒤에 더 큰 숫자들 중에 2하고 5의 거듭 제곱만으로만 표현될 수 있는 숫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집합 B의 원소는 이렇게 몇 개? 2개밖에 없다. 그래서 NA에서 NB를 갖다 빼면 답이 얼마가 된다? 97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선 첫 번째 NA를 계산한 거는 이 써져 있는 분수들의 분모의 왼쪽에 있는 숫자들의 규칙을 가지고 계산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집합 B의 원소를 찾아내는 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니까 이 수들의 구성들 중에서 분모가 2하고 5의 곱으로만 표현될 수 있는 숫자들을 모두 다 찾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게 1번이었고요. 2번. 자, A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S가 있습니다. 모임이에요. 누구의 모임입니까? A의 n승. 그러니까 행렬 A를 n번 갖다 곱한 것들, n은 자연수. 그래서 한 번 곱한 거, 두 번 곱한 거, 세 번 곱한 거 그렇게 있을 때 집합 S의 원소의 개수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이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공통수학 1에서 행렬을 배울 때 행렬이 결국에 거듭해서 곱하게 되면은 뭔가 되돌아오는 규칙이 있을 때에만 여러 번 갖다 곱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집합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n이 자연수니까 자연수는 겁나 많은데 이게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봤을 때 결국 어느 순간에 원점으로 되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제 중첩되는 녀석들이 있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세라는 문제가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해보는 겁니다. A는 저기 써져 있는 것처럼 0, 1, 마일 0. A의 제곱은 0, 1,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0, 1, 마이너스 1, 0 갖다 곱하면 마1,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근데 이거 그거 아닌가? 마이너스 단위인가요? 맞아요. 1001에서 마이너스 갖다 곱해서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아까 원점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은 좌표평면의 어떤 점이 아니라 행렬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대로 되돌아오는 게 곱해서 단위 행렬이 되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래서 a 세제곱은 a 제곱이랑 a를 갖다 곱하면 얘는 마이너스 단위 행렬 곱하기 a니까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a의 4제곱은 a 세제곱에다가 a를 갖다 곱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a 곱하기 a, 그래서 마이너스 a 제곱인데 a 제곱이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니까 마이너스 a 제곱은 단위 행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a의 5제곱은 a 4제곱에다가 a를 갖다 곱하는 거니까 단위 행렬에다 a를 갖다 곱하는 거니까 그대로 a가 돼버리겠네. 맞습니까? 그래서 사실 여기서 결론 난 거죠. a 4제곱이 단위 행렬이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몇 개 단위로 되돌아오는 거다? 4개 단위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집합 S에는 어떤 원소가 있을 거냐면 사실은 a 그 다음에 a 제곱 그게 마이너스 단위 행렬, 그 다음에 a 세제곱 그게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a 4제곱 단위 행렬, 이렇게 총 4개의 원소가 들어있는 집합이다. 그래서 집합 S의 원소의 개수 몇 개? 4개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신성한 학원 연필로 당구 연습하지 마십시오. 심사원이요? 자, 귓밥하고 오세요. 자, 3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집합. A가 B의 부분집합이래.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리할까? 이렇게 정리합니다. 집합 A의 모든 원소들이 집합 B의 원소가 되기도 할 때. 그래서 이 정의 때문에 A랑 B랑 완전히 같은 경우에도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는 성질이 성립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면 1과 2A가 지금 여기에 있는 요 1, 2, 4, 8이라고 하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1은 여기 이미 있으니까 상관없죠. 맞습니까? 그래서 2A가 저 1, 2, 4, 8 속에 들어있게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것도 가능해요. 사실 뭐냐면 이 2A가 1이랑 같은 숫자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1과 2A라고 써놨는데 2A가 사실은 1이었던 거지. 그래서 1과 2A지만 사실은 그 집합 A가 1밖에 없는 집합인 거야. 그러면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게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문제가 뭐냐면 2A가 1이면 A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이 돼버린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A가 뭐가 돼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연수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틀린 말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가끔 문제를 조금 귀찮게 내려면 뭔가 낚임수를 내려면 이게 1과 2a라고 하는 두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게 같은 원소인 경우의 케이스를 가지고 문제에서 낼 수도 있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은 상관이 없었지만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어쨌든 2a가 1 되는 건 물 건너 갔으니 2a가 2거나 2a가 4거나 2a가 8이거나 다시 말해 a가 1이거나 2거나 4거나 그것들 갖다가 더해서 계산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부분집합이 된다는 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2는 여기 들어있고 5는 2나 4가 될 수는 없으니 스몰 a가 반드시 얼마가 돼야 된다? 5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번. 자, 이제 두 가지 기호를 비교해 주셔야 되는데 뭐냐면 삼지창과 이지창이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써요. 삼지창은 누구하고 누구의 관계를 말하는 거냐면 원소하고 집합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스몰 a가 집합 a의 원소가 된다는 것이고 그 얘기는 a라고 하는 집합에 a하고 뭔가를 또 포함한 다른 원소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집합이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b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a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들이 b에도 들어있을 때의 상황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뭔가 통상적으로는 이제 원소라고 하는 거는 그냥 1, 2, 3, A, B, C 이렇게 써져 있는 걸 말하는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너무 쉽잖아. 그래서 이제 복잡하게 생긴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따위로 생긴 겁니다. A라고 하는 집합이 있는데 집합 기호가 두 군데나 보이고 또 안에 집합이 보이기도 하는 그런 상태인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만 구분을 해주세요. 첫 번째, 집합 A는 지금 몇 개의 원소를 갖고 있습니까? 4개 갖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1, 두 번째 2, 세 번째 이만큼. 이게 하나의 원소야. 그 쟤는 집합이잖아요. 그 집합이 다시 원소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1개, 2개, 3개, 4개 들어있다. 안 물어봤지만 NA가 얼마다? 4다. 오케이? 그랬을 때 자, 이게 맞는 말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죠. 맞습니까? 근데 뭐가 성립하냐면요. 이런 게 성립해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A가 어떤 집합이든 간에 A는 A의 부분집합입니다. 아까 정의 때문에 그런다고 잠깐 말씀드렸죠. 그러면 공집합이 A의 부분집합인데 저 1번에 대한 이야기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저걸 보면 틀리잖아. 저렇게 생긴 게. 그러니까 공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이 1번에 나와 있는 이렇게 이 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 된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거는 어떻게 확인하는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A가 1, 2, 3이고 그 다음에 1, 2가 집합 A의 그 부분집합이 되냐라고 물어보는 건 이 1하고 2가 A에 들어있는지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저기 저 왼쪽에 있는 집합의 원소인 1하고 2가 A에 들어있으니까 맞는 말이 된다고. 그러면 다시 여기는 요 1번 보기로 와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집합에 누가 들어있어요? 파이가 들어있죠. 집합 A에 파이가 들어있죠. 맞습니까? 이거 맞는 말이에요. 공집합. 그러니까 공집합을 원소로 하는 집합인 거지. 그러니까 이 A라고 하는 집합의 부분집합을 나열할 때 공집합이 부분집합이고 만약에 한 개짜리 부분집합을 만들면 1 혼자 들어가 있는 애, 2 혼자 들어가 있는 애, 이렇게 생긴 애가 들어가 있는 애, 그 다음에 파이가 들어가 있는 애 이렇게 부분집합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부분집합이 되냐라고 하는 걸 판단할 때는 이 안에 있는 게 집합 A의 원소가 되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5번 한번 보세요. 5번 이 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 되냐라고 물어보는 건 여기는 요 2하고 3이 집합 A에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없죠. 없습니다.
왜 없냐? 2, 3이 보이는데 그 2, 3은 그냥 2, 3이 아니라 집합기호라는 옷을 입고 있는 2, 3인 거잖아. 맞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5번은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틀린 말이죠. 3이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도 집합 A에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야 되는데 얘도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4번도 원소하고의 관계를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생긴 게 있냐고 물어보는데 없죠. 맞습니까? 옳은 것은 뭐밖에 없다? 1번밖에 없는 것이다. 집합 기호가 있을 때 부분 집합 사이 관계를 물어본다면 그 집합 기호 안쪽에 들어있는 녀석이 원래 집합에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오케이? 꼭 기억을 해 두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 6번입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케이스를 나눠서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우선은 A하고 B랑 같다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집합 A에 들어있는 원소랑 집합 B에 들어있는 원소가 같으면 돼요. 근데 그것을 조금 더 수식적으로 설명한다면 A하고 B가 같은 집합이라고 하는 건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B가 A의 부분 집합일 때 A랑 B랑 서로 같은 집합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보세요. A에는 A 더하기 2랑 A제곱 마이너스 2가 있고요. B에는 2하고 6 마이너스 A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완전하게 딱 숫자로 떨어져 있는 저 2라고 하는 녀석은 어디에도 들어있어야 돼? A에도 들어있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 2는 A 더하기 2가 되든 A제곱 마이너스 2가 되든 둘 중에 하나여야 될 거 아니야. 누구일 것 같아요? A 더하기 2일 것 같니? A제곱 마이너스 2일 것 같니? A 더하기 아, 그걸 만약에 공부하는 과정이라면 거기서부터 가는 게 맞는데요. 시험이라면은 여러분 하나만 좀 생각해 주세요. 이게 A 더하기 2가 2면은 A가 간단하게 0이 되지 않니? 맞습니다. A가 너무 간단하게 나오잖아. 거기서 과연 문제를 냈을까? 복잡한 데서 냈을 가능성이 더 크잖아. 네. 물론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싶은 거는 왠지 A 더하기 2일 때겠지만, 그래서 실제로는 A제곱 마이너스 2에서 결론이 내려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승준이가 예상했던 것처럼 A 더하기 2가 만약에 2인 경우 뭐가 문제가 생길까? 보니까 A가 0이에요. 그러면 스몰 a에다가 다시 0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집합 A는 0과 마이너스 2를 원소로 갖고 집합 B는 2하고 6을 원소로 갖습니다. 안 같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A가 0이면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케이스로 간다. A제곱 마이너스 2가 2가 되어야 된다. 좀 피하고 싶죠. 왜냐면 A제곱이 4니까 가능성이 몇 개 나와? 2개 나오는 상태거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첫 번째로 A가 2라면, 두 번째로 A가 마이너스 2라면. 그래서 A가 2면 집합 A는 4와 2가 되고 집합 B는 2와 4가 되는데 순서 따위는 상관없죠. 답은 2가 될 것이고, 만약에 A가 마이너스 2라면 0과 그 다음에 2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집합 B는 2와 8이 나오는 겁니다. 같지 않군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옳다라고 하는 걸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스몰 a의 값은 뭐밖에 없다? 2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정한 원소를 갖거나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뿐만 아니라 이제 그냥 일반 부분집합의 개수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원칙은 있어요. 뭐냐면은 그 집합에서 원소를 끄집어내서 부분집합을 만들 때 지금처럼 n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이라면은 거기서 공집합을 만들거나 원소 하나짜리를 만들거나 두 개짜리를 만들거나 세 개짜리를 만들거나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러지 말고 집합에서 우리가 원소를 뽑는 게 아니라 각각의 A1, A2, A3, AN 하는 저 n개의 원소한테 물어보자고. 너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부분집합 만들 때. 그러면 그 각각의 원소들이 할 수 있는 대답은 나올래요 안 나올래요, 나올래요 안 나올래요, 나올래요 안 나올래요, 나올래요 안 나올래요. 그러니까 몇 가지밖에 없다? 두 가지씩밖에 없는 거잖아. 그 두 가지씩의 생각이 n번 모여서 만들어준 부분집합의 개수가 2n승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 써져 있어서 다시 정리해 보는 건데,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2n승에서 한 개 빼시면 되겠죠.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건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 부분이라고 하는 개념이 국어적으로는 뭔가 더 작은 것 같았는데 수학적으로는 A가 A의 부분집합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뺀 걸 우리가 진부분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2n승 빼기 1개였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중요합니다. A의 특정한 K개의 원소를 반드시 갖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2n승이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A1, A2, A3 반드시 원소로 가질 거야 라고 통보를 해버리면 A1, A2, A3한테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물어보긴 하겠지만 걔들은 무조건 선택되는 수밖에 없죠. 경우의 수가 한 가지로 줄어든다고. 그리고 나머지 n-3개의 원소들은 여전히 나올지 안 나올지 결정을 하게 될 테니 얘는 2의 n-3승계가 되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밑에 있는 3번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원소를 안 갖는다고 얘기해도 경우의 수가 한 가지로 줄어드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풀어내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7번부터 10번까지가 다 비슷한 맥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7번 3, 4, 5, 6, 7이라고 하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에 대해 자 원소의 개수가 몇 개 이상? 2개 이상. 그 다음에 집합 X의 모든 원소들의 곱이 뭐가 돼야 된다? 6의 배수가 돼야 된다 했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3, 4, 5, 6, 7 이렇게 총 5개의 원소가 있는데 그 5개의 원소 중에서 가장 끝판왕은 누굴까요? 우리가 원하는 이 문제의 조건에서 7, 6이죠. 6. 6. 왜냐면은 다 갖다 곱해서 6의 배수가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6이 나오면 다른 녀석들이 뭐가 나오던지 간에 무조건 6의 배수가 될 거 아니야. 곱했을 때. 맞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집합을 만드는 걸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갈게요. 뭐냐면은 6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집합의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6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시다. 근데 만약에 1번에 6이 포함되면은 어떻게 뽑아도 무조건 6의 배수가 되는 것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만약에 6이 포함이 안 돼 있어. 6이 포함이 안 돼 있어. 그러면 원소들을 갖다 뽑아가지고 6의 배수가 되게 만들려면 누가 꼭 있어야 될까요? 3이 무조건 있어야 되겠죠. 6은 2 곱하기 3이니까.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야 됩니까? 4가 짝수가 하나는 있어야 되겠죠. 2의 배수가. 그 다음에 5나 7은 있으나 마나 영향을 안 주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6이 포함이 안 되는 경우에는 3과 4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 뭐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냐면 6의 배수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상태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케이스 1 6이 반드시 포함된다. 그럼 6이 포함되면 3, 4, 5, 7은 이제 선택할 수 있죠.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맞습니까? 그래서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몇 개? 2의 4제곱인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조건 가를 고려해야 되거든. nx가 얼마 이상이라고? 2개 이상이라고. 그래서 내가 6은 뽑아놨는데 원소를 한 개는 더 뽑아야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여기 계산해 놓은 2의 4제곱 중에 문제가 될 만한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거요? 공집합. 원소가 없는 거. 그러니까 6만 뽑고 나머지 다 안 뽑는 경우만 원소의 개수가 1개고 그 외에 나머지 15가지 케이스들은 무조건 원소를 적어도 하나는 포함하고 있으니 문제에서 원하는 nx가 2 이상이다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6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3하고 4를 무조건 뽑아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6을 버리고요. 3, 4를 뽑고 그러면 이미 원소의 개수가 2개가 되었죠. 그러면 5하고 7을 뽑아도 되고 안 뽑아도 되니까 몇 개? 4개. 그래서 갖다가 더하면 몇 개가 된다? 19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저걸 뭐 직접 나열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원칙을 이용해서 원리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8번도 마찬가지예요. S에는 1, 2, 3, 4, 5가 있습니다. 근데 뭐랑 서로소래요? 1, 2하고 서로소라고 했죠. 맞습니까? 그래서 1, 2랑 서로소가 되려면 1하고 1을 뽑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S의 부분 집합들 중에서
1과 2를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집합을 구하면 된다. 그래서 2의 S에는 5개가 있었고 거기서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게 2개가 있으니까 2의 세제곱, 그래서 8개가 되는 거다라고 판단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1, 2를 안 뽑기로 했고 얘가 2가지, 얘가 2가지, 얘가 2가지니까 2의 세제곱까지다라고 판단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원칙은 똑같습니다. 오케이? 그게 8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9번하고 10번은 그 이야기를 비슷하게 조금 정리를 해놓은 건데 뭐냐면 우선은 해석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음이 아닌 정수 전체의 집합. 음이 아니니까 뭐도 나올 수 있냐면 지금 0도 나올 수 있는 거죠. 0과 양의 정수들. 그 전체 집합 위에 부분 집합 A, B는 다음과 같다. A는 집합이니까 모임이다. 누구의 모임이다? 스몰 x들의 모임이다. 근데 그 스몰 x는 뭐냐? 여기 바 이후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건데 걔는 3의 n승을 10으로 나눈 나머지다. n은 자연수다. n이 1이면 3의 1승은 3이니까 10으로 나누면 3이겠죠. n이 2면 3의 제곱은 9니까 9가 될 거고, n이 3이면 27이니까 7이 될 거고, n이 4면 81이니까 1이 될 거고, n이 5면 81에다 3 갖다 곱하면 243이니까 10으로 나누면 3이 될 건데 그때부터는 계산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이게 행렬에서 단위 행렬이 나오듯 그 거듭제곱의 형태에서는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끝에가 1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동일한 숫자들이 반복될 테니까 1의 자리 숫자에서는. 오케이? 그래서 결국에 더 이상의 숫자가 나오지는 않고 이 집합 A에는 3, 9, 7 하나 다 있으면 1, 3, 7, 9 이렇게 4개의 원소가 들어있는 집합이고, 같은 방식으로 9의 n승을 해보면 9의 1승은 9니까 9고요. 9의 2승은 81이니까 1이 되는 거. 끝난 거 아니야 그러면? 그래서 B는 1과 9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고, 그리고 뭐 굳이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A하고 B가 가지고 있는 관계를 생각해 보자면 B에 들어있는 1, 9가 A에도 모두 다 들어있거든. 그래서 B가 A의 부분 집합이고 이 얘기가 결과적으로는 A 교집합 B는 B고 A 합집합 B는 A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X는 A 1379라고 하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인데 B가 X의 부분 집합이 되려면 1과 9가 반드시 포함돼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4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의 부분 집합 중 2개를 반드시 포함하는 거니까 2의 제곱. 그래서 계산하면 집합의 개수가 4개가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게 9번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 원칙을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변형돼서 계속 튀어나오게 될 겁니다. 똑같죠? A, X, B. 그래서 해석하자면 집합 X는 집합 B의 부분 집합인데 A가 X의 부분 집합이 되려면 집합 A에 들어있는 원소를 모두 다 갖고 있는,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자, 그러면 A는 뭐냐? 1, 2, 4가 되겠죠. 집합 B가 뭐냐? 1, 2, 3, 4, 6, 12가 되겠죠. 그래서 X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요 6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의 부분 집합 중 A가 X의 부분 집합이니까 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1, 2, 4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몇 개? 8개가 되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